자, 연주의 기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애드립의 기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나는 애드립이 잘 안 될까? 왜 나는 연주가 잘 안 되는 걸까? 과연 그렇다면 연주가 잘 되고 애드립이 자유롭게 잘 되려면 가장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음악은 기본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계를 가지고 있죠. 그 음계들이 일정한 길이와 박자 등에 의해서 하나의 멜로디가 흐르게 되는 거고, 그 멜로디에 의해서 그것들이 악기에 의해서 나타나면 이는 악기가 연주된다고 그러죠. 물론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연주된다면, 즉 노래를 부르는 거죠. 노래 부르는 거 역시 사람의 목소리가 연주를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목소리가 악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멜로디들이 나열되는 것이 곧 음악인데, 그 음악들이 다양한 길이와 박자를 음계와 길이 등을 통해서 그냥 움직이는 리듬의 움직임이에요. 그렇다면 저 답이 나온 거예요. 리듬의 움직임이다. 리듬에 얼만큼 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연주가 잘 되고 있구나, 애드립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주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쉬운 곳에 있죠. 리듬을 어떻게 다이나믹하고 적절하게 운영을 하느냐, 즉 얼마큼 맛깔나게, 얼마큼 흥미진진하게 연주하느냐는 그 리듬을 어떻게 타느냐 여기에 달려있죠. 그럼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런 뭐 단순한 코드 진행이 있다고 가령 예를 들어보죠. 어떤 진행이냐면 이런 진행이에요. 자, 이런 진행인데, 물론 이런 코드 두 개죠. 코드 두 개가 진행되는데, 두 개의 코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리듬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단순하게 이렇게 간다고 해봐요. 아니면 뭐 이런 리듬이 될 수도 있고요. 즉 반주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반주가 똑같은 번코드를 번갈아 가면서 쳤는데 앞서 한 것과 그 후반부에 했던 것이 리듬이 다르죠. 그러면 코드 진행은 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애드립이나 이런 거 표현할 때 어차피 같은 코드 아니기 때문에 같은 스케일을 쓰겠죠. 근데 리듬이 다른데 항상 똑같은 음의 나열들, 즉 스케일을 표현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사실 제가 어떤 리듬을 타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것들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서 녹화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 그런 리듬들, 그런 코드들이 왜 그렇게 되어져야 할까요?
물론 코드나 리듬들이 진행이 뭐 듣기 좋고 뭐 재미있거나 뭐 감동적이면 좋겠죠. 그리고 그럴 때 그렇게 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 감정들이 코드가 되고 감정들이 리듬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코드와 똑같은 템포, 리듬이라 할지라도 미세하게 그 리듬들을 절묘할 때, 탈 때 거기서 좀 더 감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리듬이 될 테고 반주가 되고, 또한 그런 반주와 리듬 안에서 애드립을 할 때 그런 끈끈한 애드립 연주가 나오겠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진행된 코드를 이런 식으로 변형해 볼까요? 어떤가요? 물론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반주가. 그러나 매우 사실은 다예요. 그런데 이런 반주예요.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두세 개 정도의 반주를 앞서 이전에 보여드렸죠. 그런 거에 비해서 뭔가 좀 더 다른 것 같지 않나요? 리듬만에서 좀 더 어떤 절묘하게 그런 어떤 음들이나, 그리고 그런 어떤 똑같은 리듬이라도 그런 끌고 당김이 조금 더 뭐랄까 그냥 일반적이진 않죠. 물론 그냥 기초적인, 제가 생각할 땐 기초적인 박자지만 앞서 보여드리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더 고급스럽다? 고급스럽다고 표현하죠. 고급스럽다고 표현해보죠. 고급스럽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 때문에 달라지는데, 바로 이런 거죠. 반주를 하거나 애드립 할 때 이런 리듬 안에서 좀 더 리드미컬하고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리듬을 탈 때 훨씬 더 좋게 들리고 더 아름답게 들리는 거죠. 나열하거나 복잡하게 어떤 음들을 나열하거나 혹은 아주 빠르게 속주로 나열하는 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 때로는 폭주처럼, 기관총처럼 진짜 애드립들이 마구마구 쏘아지다가 또 어떤 리듬 안에서는 적절하게 또 초킹 등을 하면서 길게 끌어줄 필요도 있고, 진짜 계속적인 반복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결국 듣기 좋다는 건 아주 매우 단순한 음들의 나이일 때 그것들이 가을 속에 콕콕 혹은 듣는 사람의 가슴에 콕콕 박힐 때 연주가 좋게 들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E 마이너 스케일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케일을 구현했어요. 물론 듣기에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똑같은 지금 이런 뭐 스타일로 하면서 어떤 아까 말한 좀 더 리듬을 좀 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기본적인 리듬에서 조금씩 좀 변화를 준다면 더 다이나믹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똑같은 애들이 구했는데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해볼까요? 뭔가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리듬 안에서 그 리듬을 끌어당겼다가 혹은 놓아줬다가 하면서 변화를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느낌이지? 이런 단순한 그 일반적인 그런 리듬을 약간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뭐 하면서 어떤 좀 더 리듬에 다이나믹을 주는 거죠. 애드리브를 할 때.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정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해석되어지거나 혹은 가슴에서 느껴서 하는 건 물론 제가 머리로 연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가슴으로 연주하라 늘상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가슴으로 연주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좀 더 정확히 제 말을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음들은 어디서 나와 있냐면 우리의 내부 에너지 속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냥 머리에서 떠올랐거나 감정에 의해서 어떤 음들이 떠올랐겠죠. 근데 그것들은 감별할 수가 없어. 내 몸 어디선가 에너지 흐름이 나와서 그것들이 악기로 연주되어질 때 혹은 그런 것들이 악상이 되어질 때 이거야말로 모든 감정적인 것들과 그리고 머리로 어떤 음악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다 이 자체가 이미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즉 에너지, 기운, 그 기운을 느끼는 것,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오늘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되는데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일단 기타를 제가 잡고 있으니까 기타로 일단 노래 들을게요. 물론 뭐 드럼을 예로 들 수도 있고 뭐 다른 악기를 예로 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타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 기타를 예로 드립니다. 자, 우리가 스케일 연습 혹은 뭐 크로매틱 연습이든 어쨌든 기타를 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론 반복적이죠. 연습을 할 거면 반복적이죠. 연습을 하죠. 연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케일 연습을 한다. 자, 이렇게 반복적인 연습을 했어요. 그냥
이런 스킬들을 연습하면 일단 손가락도 아프고 오른손도 PK 하느라고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등등 뭐 계속 앉아서 하니까 힘이 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에너지를 쓰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것들을 감정적으로 느끼면서 연습을 한다면 좀 더 연습이 재미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저는 약하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제대로 하려면 이 스킬을 연습하는 그 에너지를 느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그 에너지를 다시 제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에너지화돼서 계속해서 흐름을 만들어서 연습할 때 연주도 물론 당연히 연주도 그래야 되고 연습을 할 때도 그 흐름을 에너지 흐름을 운용할 줄 알 때 제대로 된 연습이고, 그런 연습 속에서 하나씩 쌓여갈 때 실제 연주에서 에너지 운용하는 자신의 연주 모습을 느끼며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을 제가 오늘 하고 싶었고,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들고 싶었던 말인데, 사실상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감정에 좀 더 기준을 두고 감정에 좀 치우쳐서 이런 머리보다는 감정에 더 충실해라 라고 이제 늘상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 기운을 운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습을 하든 뭘 하든 기운을 느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참 이해하기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사실 일종의 깨달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무슨 연주를 하는데 기운을 운영해라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거야말로 연주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여기 연주 자체에서 혹은 자체에서 감정을 끌어내는 데는 충분한 요소로 자리 잡는 것이 이 에너지를 느끼는 거고, 그 에너지를 운용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느끼면 스스로 몸 안에서 이 연주 자체가 기가 통하면서 기가 순환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주를 하더라도 힘든 줄을 몰라요. 왜냐면 이미 그것들은 그 에너지 흐름 속에서 존재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 에너지 운용이 다 끝난, 즉 연주가 다 끝났을 때 그 힘듦을 느낄 수는 있겠죠. 뭐 쓰러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 에너지 흐름 안에서 나는 그것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이에서 겉으로 보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연주하는 차와 에너지를 운영하는 차는 거의 흡사하니까요. 그러나 그 내부에서 움직여지는 것들, 감정의 흐름들은 확연히 다르겠죠. 감정적으로 연주한다는 건 사실상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기운, 에너지를 운영하는 방법은 그런 감정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아주 막강한 거죠. 제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한때는 제가 이게 이제 그렇죠, 그때 깨달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방법을. 그림을 한참 그리는데 어떤 날은 정말 그림을 정말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그리면 그림이 잘 나올까요? 물론 기분이 좋아서 잘 나온다고 착각은 하지만, 그러나 거의 완성이 돼갈 때 보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림이 엄청 그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려요.
왜냐면 내가 좋아했던 일이니까. 내가 아무리 그리기 싫더라도, 그리기 싫은 막, 이상하게 싫을 때가 있었는데도,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그려요. 그리고 그림이 안 나올 것 잘 안 나올 것 같죠. 그래, 잘 나오진 않아요. 과정도 이미 내가 좀 싫어하는 마음가짐하거든. 그러나,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림을 엄청 그리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나 혹은 그 반대이거나 그림은 완벽하게 잘 나올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 상태여야 되냐? 표본한 상태. 그림을 엄청 그리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그걸 가라앉히는 그런 평온한 상태. 그림을 막 그리기 싫고 귀찮을 때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평온한 상태. 그 상태에서 그 감정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운용이 됐을 때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 악기 연주 또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사실은 세상 모든 일이 그럴지도 몰라요. 어쨌든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런 거예요. 에너지를 운영하면서 연습을